자, 일단 먼저 순열부터 질문. (1138번) 자, 38번 보면은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이때 절대값 A 빼기 B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러한 순서상 개수 구하라 했어. 그쵸? 주사위 나온 눈인 거잖아. 그치? 그건 절대값이 1인 거니까 A 빼기 B가 자,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A 빼기 B가 그럼 0이어도 되는 거네. 그죠? 또, 세 번째. A 빼기 B가 1인 것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경우수 찾으면 되지. 마이너스 1이 나온 경우는 A가 1일 땐 나올 수 없으니까, 그치? 왜 없어? 1, 2, 2. 그쵸? 다음. 2, 3 있고. A가 6일 땐 나와, 안 나와? A가 6일 땐 얘가 7인데 주사위에 7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나오네? 어디까지? 5, 6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쵸? 몇 개? 5개. 5가지, 그치? 마찬가지, 얘는 A 빼기 B가 0이라는 얘기가 A랑 B랑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1, 1부터 어디까지? 6, 6까지, 그치? 몇 개? 6개. A 빼기 B가 1인 거는 1부터는 돼, 안 돼? 1, 0 나올 수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럼 2부터 찾아보면은 2, 1, 3, 2 해서 어디까지? 6, 5까지, 그치? 몇 개? 5개. 그래서 총 몇 개? 16개.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거잖아, 수영도 이용해서 다. 우리 아직까지 경우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뭐 공식 써서 찾거나 한 건 없다고. 그냥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 할 줄 알면 되고, 일단 상황별로. 그럼 나머지는 다 손을 세운 거니까. 알겠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경우의 수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물어본 거잖아. 그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다 써보면 되는 거지. 정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런 노력이라도 해서 해봐야지 우리가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부터 얘네가 어떻게 계산되는구나.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립이 된단 말이야. 지금 시험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런 과정도 조금 필요해요. 알겠죠? 또 1147번. 47번.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질문 안 하지? 168과 그 다음에 252. 자, 얘의 공약수가 몇 개냐 물었어. 자, 우리 공약수는 어떻게 찾니? 공약수 어떻게 찾아요? 윤수야, 공약수. 뭐라고? 소인수분해 해서. 우선 일단 얘네 둘의 공약수라는 거의 의미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은혜야. 얘네 둘의 공약수래. 우리 뭐 구하면 돼? 그 약수를 다 찾아 공통 있는 거 찾아? 그러면요. 소인수분해해서 겹치는 소인수를 곱해요. 즉 그걸 우리 뭐라 불렀어? 그렇지. 공약수라고 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못하고 그냥 뭐 느낌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뭔가 소인수분해해서 우리 찾았던 거라고 그냥 했던 방식이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럼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겠네. 결국에 우리가 공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
약수의 개수란 말이야.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거는 있잖아.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 들어갈 게 몇 가지인가 그 경우수로 생각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 그럼 구하자고요. 168과 252, 2, 81, 126, 얘는 또 3, 9, 아니지, 27, 42, 또 한 번 더 3, 9, 14. 그럼 최대 공약수는? 168 이거 나오면 81이 아니라 80. 84네? 미안해. 84. 그럼 얘가 28? 아닌데? 몇이야? 3, 2, 6, 3, 8, 20. 맞네. 됐죠? 그럼 얘가 여기서 3이 아니라 2로 나눠주면 14. 얘는 21, 7, 2, 3. 그럼 우리 이때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놈은 얘네들을 다 곱한 거잖아. 그치? 즉 다시 말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쵸? 그럼 어쨌든 우리가 얘네들의 약수 또한 걔네가 2의 거듭제곱 곱하기 3의 거듭제곱 곱하기 7의 거듭제곱꼴로 생겼을 거 아니야. 약수 또한. 그치? 그래서 여기 지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이 몇 가지인가 그 경우의 수로 생각했었다고. 얘는 2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부터 몇 가지? 내가 지수자리에 0이 들어간 것도 생각하자 했죠? 지수자리에 0인 건 몇이라고?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0, 1, 2 세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여기는 그 얘는 0하고 1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네. 2 곱하기 마찬가지 여기도 0 아니면 1 두 가지 해서 몇 개? 12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혹시나 짝수로 물어봤어. 짝수는 어떻게 돼? 무조건 2가 최소 1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부터 몇 가지? 1, 2 두 가지만 0 들어가는 순간 소인수 2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짝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2 짝수의 개수 2 곱하기 요 뒤에는 이제 상관이 있어 없어? 요 뒤에는 조건 없다고. 짝수는 얘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된다고. 요 뒤에는 조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1 또는 0 1 또는 0 두 가지씩 됐어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겠니 얘들아? 또 그 밑에 거는 얘는 80의 n제곱이잖아. 얘 양의 약수의 개수가 개수 몇 개? 27개래요. 자, 그때 자연수 n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일단 뭐부터 약수 개수니까 똑같이 또 소인수 분해부터 그쵸? 80은 소인수 분해해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 그쵸? 그럼 여기에 n제곱 되어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는 다시 말하면 2의 4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요건 거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여기서 약수라고 하는 놈은 2의 거듭제곱 곱하기 5의 거듭제곱일 건데 그 n이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놈은 몇부터? 몇부터? 했잖아. 0부터. 그냥 약수니까. 짝수 3에서 그런 거 아니니까. 0부터 어디까지? 4n까지. 얘는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치? 그래서 그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0부터 4n까지 개수 몇 개야? 아니 항상 모든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1부터 4n까지 몇 개야? 응? 1부터 10까지는 몇 개야? 10개. 1부터 20까지는 20개. 1부터 4n까지는 4n개.
근데 거기 0 하나 추가된 거잖아. 그치? 몇 개? 4n 플러스 1개. 됐어요? 다음, 0부터 n까지 몇 개? 그렇지, n 플러스 1개. 됐어요? 근데 그게 몇 개라고? 전체? 27개라고.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전개해주시면 4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n이니까, 플러스 4n 더하기 n이니까 5n 플러스 1 넘어오면 마이너스 26. 되죠? 인수분해. 얘는 어차피 2 곱하기 13일 거고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 8, 1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따라서 n 값은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3인데 우리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니까 당연히 뭐야만 돼? 자연수만 가능하겠지. 오케이? 다음 또 343번. 43번이요. 43번? 43번. 1부터 99까지. 자, 여기 자연수 중 어느 자리에도 그러면 우리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에다가 3, 6, 9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지. 개수.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선생님은 여기에서는 처음 얘기했을 수 있어. 자,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뭐가 아닌 것은 우리가 구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우리가 3, 6, 9가 포함된 경우의 수는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전체에서 3, 6, 9가 포함된 경우의 수를 빼도 돼. 근데 봐봐. 3, 6, 9가 여기 포함됐을지 여기 포함됐을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아마 3, 6, 9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 3, 6, 9 들어가면 안 된대. 뭐 들어가야 돼? 1, 2, 4, 5, 7, 8, 0까지. 오케이? 여기서 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 자리 자연수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만약에 두 자리 자연수였으면 여기 0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한 자리 자연수에 0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번에는 그냥 얘네 구할 때는 나머지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0, 1, 2, 4, 5, 7, 8. 몇 개? 어려운 거야, 방금? 다시. 0, 1, 2, 4, 5, 7, 8. 몇 가지? 7개. 마찬가지 여기도 몇 개? 여기도 7개. 됐어요?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거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면 되죠. 알겠죠? 두 자리를 했으니까 표현도 해보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써보고 눈으로 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그래야지 수학은 많이 늘어. 알겠죠? 특히 그래프 같은 것들. 알겠죠? 다음 또 52번. 자, 52번은 1,000원짜리 몇 장? 자, 2장. 그 다음에 500원짜리 몇 개? 자, 3개. 100원짜리 몇 개? 3개. 자, 이렇게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고요. 그쵸?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어. 그쵸?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우리가 얘네로 낼 수 있는 방법. 0개를 내는 방법, 1개 내는 방법, 2개 내는 방법. 그치? 몇 가지? 이거 2개 아니잖아. 자, 0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그치? 몇 가지? 3가지. 마찬가지로 500원짜리는 3개래. 낼 수 있는 방법은 0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그쵸? 몇 가지? 4가지. 자, 100원짜리 3개래. 마찬가지 몇 가지? 얘도 4가지. 됐나요? 그래서 총 우리가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3 곱하기 4 곱하기 4. 이건 거지, 그치? 몇 개야? 48인 거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얼마를 내는 방법도 0원을 내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 그치? 근데 문제 보니까 0원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 빼야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근데 다음 문제가 이제 금액이란 말이야, 금액. 금액은 내가 뭐 조심하라 했니? 금액은. 은혜야, 뭐 조심하라 했어? 우리 집에 가서 복습들 하나요, 근데? 당연히 뭐 조심하라 했어요? 그치. 환전, 왜?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같은 경우의 수잖아. 금액만 봤을 때는. 그치? 방법으로는 다를 텐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그치?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게 나오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큰 단위에 있는 동전을 작은 단위로 우리가 환전하라고. 그러면 1000원짜리가 2장인 거니까 500원짜리 몇 개 추가? 1000원짜리 한 장당 500원짜리 몇 개? 2개. 그치? 총 몇 개? 4개가 추가되겠네. 맞아요? 그럼 전체 7개에다가 100원짜리 3개. 그것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금액, 즉 방법으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이제 뭘 내냐에 따라 겹치는 금액이 안 나올 거니까. 그쵸? 자, 그럼 몇 개? 총 7개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그렇지, 8가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 7개. 그치? 다음 얘 3개니까 얘는 그대로 4가지. 됐어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8 곱하기 4. 마찬가지 여기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0원을 내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 빼주셔야 되죠. 몇 가지? 31가지요. 됐니? 그래서 A 빼기 B는 16. 오케이. 또 질문? 59번. 그치. 이거 59번. 이것도 했던 건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서 이것까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색칠하기는. 그치? A, B, C, D. 자, 여기에 심지어 색깔도 똑같은 것 같은데? 4가지 색깔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영상을 제대로 안 봤거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거나 이제 와서 맞는 척 긍정하는 척 하지 마. 안 들어놓고서. 아니 저 봤어요 이거. 봤으면 한 가지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는데 근데 중복해서 칠할 수 있대. 그쵸?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색칠하기는 뭐부터 하라 했니? 어디부터? 서영아 어디부터? 많이 겹치는 거. 그렇지, 많이 인접하고 있는 거. 근데 얘는 어때요? 다 똑같지? 아무 데부터 해. 편하게 A부터 합시다. A, B, C, D, D. 순서대로.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제 여기서가 이제 고민인 거지. 2가지가 될 수도 있고 3가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왜?
세 가지라 쓰기에는 얘가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의문이 든다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의문이 들면은 케이스 나누라고. 알겠어요? A랑 C랑 같은 색깔을 칠할 때 A랑 C랑 다른 색깔을 칠할 때 항상 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케이스 나누라고. 그때마다 그 경우에서 가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자, A랑 C랑 같대.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C는요? 무조건 A에 칠했던 색깔 그대로 칠해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1가지. 됐나요? 다음 그럼 D는? 이거 1가지 이해 안 돼요? 준비돼? 안 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네들이 똑같은 색깔이니까 칠했던 색깔 1가지 빼놓고 나머지 몇 개? 3가지. 되죠? 다음 이번에 A랑 C랑 다르대. A에 칠할 수 있는 거 그대로 3가지, B는 3가지, B는 3가지, 4가지, 3가지, 그치? C는 B랑 다른 색깔이니까 3가지일 건데 A랑도 다르다고 했으니까 A 색깔 빼야지, 그치? 몇 개? 2가지. 됐나요? 그래 놓고 이제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 색깔 제외, C 색깔 제외. 몇 가지? 2가지. 됐어요? 그래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계산 어떻게 하라고. 12, 12 똑같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서 3 더하기 4 이거부터 계산하라고. 그쵸? 또 질문? 62번이요. 1162번. 자, 1, 2, 3을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 같은 자연수를 반복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네, 여기서는. 그치? 자, 1 오른쪽 자리에는 2가 온다라고 했어요. 자, 세 자리 자연수라며. 그쵸? 자, 그거 하나씩 보자고. 처음에 1이 왔대요. 그 오른쪽 자리에 누가 와야 돼? 2가 와야 되는 거네. 그쵸?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는 아무나 와도 되는 거지, 이제. 써야겠다. 1, 오른쪽. 걔는 2가 와야 되고, 3, 오른쪽. 자리에는 1 또는 2가 와야 되고. 됐나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 1, 2, 3. 그치? 아무나 와도 되는 거지? 몇 가지? 3가지. 그냥 끝. 됐어? 자, 여기 2가 왔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누가 올 수 있니, 그러면? 1, 2, 3. 아무나 와도 되는 거지? 근데 1이 왔을 때랑 3이 왔을 때랑 나오는 가지수가 좀 다르네? 그럼 케이스 나누자고. 1이 왔대요. 거기 반드시 누가 와야 돼? 1 왔대. 반드시 2만 와야 되는 거네. 그치? 이거 1가지밖에 없네. 자, 여기 2가 왔어. 그 다음은 상관없는 거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됐어? 그 다음 여기에 3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 또는 2.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얘는 2가지. 됐나요? 다음. 자, 여기 3이 왔네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여전히 1 또는 2. 근데 1이 왔을 때랑 2가 왔을 때도 경우가 다르다고. 1 왔을 때는 여긴 누구? 무조건 2. 1가지, 그치? 써놓자. 또 이것도 빼먹을라. 1가지, 1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가 왔을 때는요.
아무나 가도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얘네 다 싸그리 다 더하면 1, 2, 3, 6에다가 12, 13? 13가지? 돼요?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이게 잘 되어야지 오늘 할 게 정리가 될 텐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윤수 괜찮아? 윤수야? 안 괜찮네, 표정이. 질문 더 있어? 아까 약수의 개수네, 이거. 자, 봐봐. 1146번 같은 경우는, 자, 3의 제곱 곱하기 K.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12개라고 했대요. 그쵸? 그때 K 값이 될 수 없는 거 물어봤네. 그러면 현재 요 K는 몇인지는 아직 몰라. 또한 얘 K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 또한 모른다고. 그치? 근데 만약 이 K가 3의 거듭제곱꼴이면 밑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진단 말이야. 그쵸? 따라서 일단 첫 번째 밑이 소인수가 얘가 3이 아닐 때부터 한번 알아보자고. 서로 다른 소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알겠니? 우리 좀 편하게 그 K를 이렇게 써볼게. A의 B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여전히 우리가 얘네랑 1씩 더해서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는 3 곱하기 B 더하기 1 이런 꼴로 생겨야겠네. 개수가. 이게 몇 개? 12개. 그쵸? 그럼 B는 양변도 전개하지 말고 여기서 양변은 그냥 3으로 나누면 되잖아. 알겠죠? 그럼 B 더하기 1이 4인 거니까 B 얼마? 3. 즉 K의 소인수가 3이 아닐 때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수의 세제곱 꼴일 때만, 이런 꼴일 때만 약수의 개수가 12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 여기서는 정확히 A가 3이 아닐 때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됐어요?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에는 뭐일 때? A가 3일 때를 한번 알아보자고. A가 3이면 3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그냥 더해버리는 거네. 그치? 그쵸? 그럼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여전히 0부터 B 플러스 2까지니까 몇 개? B 플러스 3개. 맞아? 그게 몇이야?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게 12. 돼요? 그럼 B 얼마? 9.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 3의 9제곱 또한 가능하더라. 얘는 그냥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지. 소인수가 3이라고 우리 정해버렸으니까. 됐어? 따라서 될 수 없는 것은, 즉 어떤 수의 세제곱꼴 이런 것만 아니면 되는 거겠네. 그치? 일단은 세제곱꼴 1번 돼야 안 돼요? 1번 되죠?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그치? 근데 나머지 것들이 문제란 말이야. 지금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겼으면은 괜찮은데 얘가 소인수를 3도 갖고 있고 다른 것도 갖고 있어. 섞여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지금 2, 3, 4번, 4, 5번처럼. 이때는 방법 없어. 우리가 어떤 소인수가 들어가는지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부터? 보기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넣었을 때 약수개수가 몇 개 나오냐? 그냥 우리가 하나씩 하나 따져보는 게 가장 빠를 거야. 알겠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알겠죠?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현재 10이라고 했으니까 즉 3제곱 곱하기 10. 얘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자, 이런 꼴인 거잖아. 그쵸? 그럼 지수에 1 더할 거니까 3 곱하기 1 더할 거니까 2 곱하기 2 몇 개? 12개. 얘는 가능한 거네. 그치? 그래서 12개 안 나오는 거 찾아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고. 이런 경우는.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하기에는 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보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서 개수가 12개 안 나오는 거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됐니?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넘어가도 돼? 나중에 너네 교재 보고 안 된 것들은 다 보충해야 돼. 또 너네 토요일에 나와서 하고 있는 거 알지? 토요일에 지금 나왔었지, 서영이. 건우야, 그치? 부지런히 해야 돼. 아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그랬구나, 저번 주에. 아닌가? 저번 주 수요일이었지, 1교시 때. 오늘 화요일이잖아. 내일 수요일이네. 내일 부를까? 보니까 교재 비어있는 애들 다 태버리던데? 그치, 사영아? 네? 교재가 비어있는 친구들 많더라고. 그치, 주민아? 교재가 비어있는 게 많아. 학원 핑계로 또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해야지, 그니까. 부지런히. 모르는 거 있으면 그래서 바로 즉각 물어봐. 알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또 밀려서 안 하지. 이게 다 되나? 응. 자, 오늘은 이제 순열. 저번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했다면 그 경우의 수 중에 일부인 순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순열은 지금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거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간단히 우리가 순열이라고 보면 돼. 순서대로. 즉 순서가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했던 거. 자, 여기에 1, 2, 3, 4, 5 5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서 자연수를 만들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 그쵸? 다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는 다 하나씩밖에 없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 이런 거 했잖아, 그치? 이게 바로 순열이야, 그냥. 알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특별하게 이거를 뭐로 하겠냐면은 기호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현재 서로 다른 숫자 몇 가지 중에서 5가지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P, 퍼뮤테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 P라고 쓰는데 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 3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 뭐라고? 순열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즉, 그래서 이 순열은 자,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기호를 표현할 건데 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서로 다른 몇 개? N개 중에서
마찬가지 서로 다른 몇 개? 몇 개? R개를 뽑아. 뭐 하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이라고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근데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 자, 이런 의미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대로. 굳이 요거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왜 자기는 쓰고 싶다 그러면 써도 상관없거든? 근데 굳이? 오케이? 근데 저 기호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7P4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인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 뭐 한 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말은 이거잖아.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4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4자리만 필요한 거라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그렇지, 7개였으니까 7개. 그 다음 몇 가지? 6개. 그 다음 몇 가지? 5개. 그 다음 몇 가지? 4개. 됐어요? 이런 의미인 거 아니야. 알겠죠? 그게 어려운 거 없다. 그쵸? 괜찮지? 자, 그럼 다시. 자, OPO라고 하는 거는, 자, 얘 의미도 한번 곱씹어 봅시다. 자, 얘는 무슨 뜻이라고? 적극적으로 다 얘기해야 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치? 당연히 첫 번째 시작은 몇부터? 5부터 5개니까 숫자 그냥 5개 곱해주면 되는 거네.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얘처럼 그 수부터 1까지 싸그리 다 곱한 거를 우리 어떻게 나타내기로 할 거냐면은 5부터 1까지 전부 다 나타낸 거. 5 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날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말뜻은 요 기호 자체가 팩토리얼이라는 뜻인 거고, 이름이고, 얘는 5부터 1까지 다 곱해.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팩토리얼. 서영아, 괜찮니? 서영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6부터 5, 4, 3, 2, 1 다 곱하라고 했지? 어려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 얘는 무슨 뜻? 1부터 다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몇 개? 몇? 1. 자, 2팩은요? 2 곱하기 1이니까 2. 자, 3팩은? 3팩토리얼은? 3, 2, 1이니까, 그치? 여기다가 우리 3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6. 4팩토리얼은? 3까지 곱한 게 6이었으니까 4 곱해주면 24. 자, 그럼 5팩은요? 4까지 곱한 게 24니까 5 곱해버리면 그렇지, 120. 됐니? 여기까지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둡시다. 알겠어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자, 그럼 얘도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을까? 자, 다시 7P4를 한번 봐볼게요. 자, 얘가 무슨 뜻이었어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치? 그치, 은혜야? 그럼 우리가 얘네도 또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팩토리얼을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몇 가지 곱하겠다? 1까지 곱하겠다. 그걸 부족한 3, 2, 1을 곱해서 나타내면 쟤는 원래 없던 거니까, 그치?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야겠네. 원래 없던 거니까, 그치? 나눠. 3 곱하기 2 곱하기 1. 됐니, 건우야? 뭐가 돼? 팔짱 풀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팩토리얼을 나타내 봤을 때 얘는 7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3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더라. 근데 아마도 은혜야, 왜? 안 돼?
여기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7은 뭔 의미인지 알겠네? 여기서의 7과 동일한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3은 얘에서 얘 뺀 값이 요건 거네, 그치? 해서 얘네는 7 팩토리얼 나누기 7 빼기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낸 거야. 오케이? 다시. 그렇다면 NPR이라고 하는 놈은 얘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팩토리얼을 나타냈을 때 전체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는 거?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냐, 여기까지? 마찬가지. 우리 요거 잘 쓰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교양 정도로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물론, 근해 공식처럼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 그치? 인수분해 안 될 때만 가끔 쓰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정도만 그냥 당연하게 교양처럼 알고 있고, 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할 거라고. 앞으로는. 알겠어요? 그 의미만 좀 잘 알고 있읍시다. 자, 그럼 우리 또 여기서 정의를 해봐야겠지. 마찬가지 얘네도 나타내볼까요? 얘네도 한번 나타내보면 얘는 5 팩토리얼 이 정의대로 나타냈을 때 5 빼기 5가 돼버리는 거잖아. n 빼기 r인 거니까, 그치? 얼마? 얘는 0 팩토리얼이 돼버리네. 0 팩토리얼은 얼마야? 얘는 0은 아니야. 근데 기호잖아. 0 팩토리얼이니까 0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기호를 정의를 못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로 나타낼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요게 1이라고만 생각되어진다라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다 정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이제 약속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0 팩토리얼 0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따라 얘네는 결국엔 뭐야? 분모가 1인 거니까 그냥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수열 여기 끝이야. 요거만 잘 알면 돼.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순열보다는 나중에 이제 조합이 거기가 이제 조금 많이 어려운 것들도 많고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조금 다양한 것들이 좀 더 많아. 이거보다는. 일단은 아이들 상태가 지금 많이 멜랑꼬리 하니까 제가 화장실 갔다가 쉬었다가 우리 1163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화장실 다녀오시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러면. 네, 태블릿 한 번만 봐주세요. 왜요? 쌤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키 크나 열심히 하지. 아, 그래? 옆에 있어요. 좋단다. 자, 63번. 자, 10명, 회원이 10명인 모임에서. 자, 10명인 모임에서 누구 뽑겠대? 회장. 그리고 부회장. 그리고 총무를 뽑겠대. 그치? 맞아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회장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10명. 10가지 경우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부회장은? 그치, 9명. 총무는? 회장, 부장 빼고 8명. 됐어요? 끝.
괜찮죠? 1168. 68번. 자, 냉장고에 서로 다른 탄수화물료 3개. 탄산음료 3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주스 4개를 일렬로 넣을 때 라고 했어. 그치? 탄산음료 3개를 A, B, C라고 할게. 대문자. 그리고 주스 4개를 소문자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렬로 쭉 나열할 건데, 자, 일렬로 그냥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7개 다 싹 다 나열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7팩토리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요거는 그냥 나열하는 거. 알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하겠다고? A, B, C 이웃 하도록 우리가 나열하고 싶은 거라고. 그쵸? 이웃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묶어버려,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봤을 때 한 덩어리,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나열한 것과 동일한 거네. 그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됐어? 5, 4, 3, 2, 1이니까.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 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했다 칩시다. 근데 그 묶음 안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어. 얘네들끼리 또 줄 서는 방법이 있겠지. 나열하는 방법. 그럼 우리 3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몇 가지? 3팩토리얼.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 오케이. 이거 잘 이해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또 이해 안 된 상태로 가면 우리 문제 또 못 풀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오케이? 주민아? 윤수 됐니? 다음 1172번. 자,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울 거야. 자, 이거는 보통 아까도 얘기했을 거야. 뭐뭐 하지 않는. 자,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가장 머릿속에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야. 우리 빼기는 언제 귀찮을 때 한다잖아. 뭐뭐 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우리 찾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빼서 구할 거라고. 뭐뭐 하는 경우의 수를 뺄 거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좀 특별히 지금처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만 좀 따로 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얘네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A, B, C, D가 있대. 하나만 더 할까? 자, E가 있대요. 됐니? 자, 이 중에서 A와 B가 이웃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열하고 싶어.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랑 얘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그치? 한 명이 있어도 되고, 2명이 있어도 되고, 나머지 3명 다 있어도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첫 번째, A와 B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갔을 때. 쓰지 마, 이거는. 두 번째, A와 B 사이에 2명이 들어갔을 때. 세 번째, A와 B 사이에 3명이 들어갔을 때. 자,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는 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전체 일렬로 나열하는 거 5팩토리얼. 그치? 거기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묶어 4팩 곱하기 얘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 이렇게 계산하거든?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셋이면
셋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버리면 얘네 둘은 이웃하는데 얘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나와, 문제가.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일단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놈. 얘네부터 나열해. 알겠어? 다음 두 번째. 그럼 나열하고 나면은 분명히 그 사이사이에 자리가 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애들을 나열하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배우 몇 명? 2명과 그 다음에 가수 몇 명? 자, 2명을 나열할 거야. 일렬로. 했니? 근데 우리는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열하고 싶대. 됐어요?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하라고? 상관없는 놈부터. 가수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배우는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네. 배우를 우리가 그냥 눈에 잘 보이게끔 다 대문자 A, B로 쓸게요. 그리고 가수를 소문자 A, B라고 쓸게요. 그럼 상관없는 놈부터 배우부터 일단 나열하자고. A, B 나열해. 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명이니까. 그치. 2팩토리얼. 됐어요? 다음. 그 가수를 이제 A 왼쪽, 사이, 그 다음에 B 오른쪽. 이렇게 총 3가지 자리에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자리에만 들어간다라면 가수끼리 이웃할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맞니, 은혜야? 그 이제 요 자리에 넣을 거야. 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3군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2군데. 끝.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중요하니까 요건 좀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알겠죠? 다음 76번. 자, 남자 3명, 그리고 여자 3명. 마찬가지 우리가 일렬로 줄 설 거야, 한 줄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줄 설 거냐면 남녀가 번갈아 또는 교대로 우리가 줄 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 됐니? 그러면 얘네처럼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치? 남자 다음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 여자. 여자 다음에는 남자. 남자 다음에는 여자.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어려운 거 없어. 남녀가 번갈아 줄 서겠다는 얘기는 남자끼리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끼리 줄 세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 사이사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남자 다음에 여자가 오는 거니까. 또 여자 다음에 남자가 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세워버리면 돼, 그냥. 따라서 현재 여기서 남자 3명을 우리가 대문자 A, B, C라고 해볼게요. 여자 3명 소문자 A, B, C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럼 일단 남자 배열하는 건 몇 가지? 3명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써봅시다. A, C, B라고 한번 해볼게. 몇 가지? 3팩토리얼. 3명 줄 세우는 거니까. 됐어요? 유수했니? 그 다음. 이제 여자가 들어갈 거야. 여자 줄 세운 건 몇 가지? 여전히 3명이니까.
자, B, C, A라고 한번 해볼게. 여전히 얘 몇 개? 3팩토리얼. 됐어요? 그런데 그 걔네가 어떻게 들어가면 돼? 그냥 사이사이에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얘네랑 뭐 하면 돼? 그냥 곱하면 끝인 거지. 그치? 됐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 선생님, 그럼 얘네가 남자 뒤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자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두 가지가 있는 거네? 여기 마지막 뭐라고? 곱하기 2. 오케이? 은혜세요? 자, 몇 가지? 중에 몇 가지? 몇 가지? 72가지. 윤수 알겠지? 선생님 최대한 천천히 지금 설명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알겠죠? 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 영상도 하나 참고하고 있으니까, 올려주고 있으니까 영상도 참고하시고. 알겠죠? 근데 영상 봐도 잘 모르겠다. 카톡 보내.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죠? 우리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전자매체를 다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그치? 오히려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친구가 갑자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거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그런 애도 있는데, 찾아서 공부하는 애도 있는데, 우리는 쉽게 하면 되지. 다 있는데, 그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카톡에서 또 질문하고. 선생님 어차피 육아 때문에 늦게 자니까 아무 때나 괜찮아. 또 혹시나 너무 늦었다, 그 남겨놔. 어차피 선생님 방해금지 모드 돼 있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 보고 또 답변 남겨놓을 테니까. 알겠죠? 다음 1179번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자, 여기서 일렬로 줄 세울 거야. 됐니? 근데 이번에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우리가 줄 세우고 싶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줄 세우고 싶대. 다 조건 들어갔으면 항상 조건부터. 그래야 우리 편하니까. 알겠어? 그럼 남학생이 여기 와야 돼. 여자리에 남학생이 올 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 그치, 4가지. 남자 4명이니까. 됐어요? 윤수야, 그럼 여기도 남자가 와야 되는 거지? 여기 남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치, 3가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4명만 이제 일렬로 줄 세우면 되는 거네. 사영아, 여기 4명 줄 세우는 거 몇 가지? 4명. 4명을 줄 세울 거야. 3명을 줄 세울 거야. 4명을 줄 세울 거야. 그렇지, 4패. 됐어? 이거를 정확히 알고 해야 돼, 오늘. 참 알겠지? 모르면 우리 운지 못 풀어, 오늘 숙제. 안 돼. 다 이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산 많이 하다 보면 금방금방 또 계산이 돼. 4팩이 몇이었어, 아까? 24였죠? 3, 4, 12. 그럼 얘네는 2 곱하기 12 곱하기 12. 12제곱이 얼마야? 144. 에다가 2 곱하면 되니까 288.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곱해서 계산하지 말고. 이거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써먹어야지 계산이 익숙해지고 빨라진다고. 알겠어요? 다음 1184번.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
포함한 몇 명? 자, 6명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의자 6개 자리에 우리가 나눠서 앉겠대. 일렬로 앉을 건데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몇 명? 2명이 앉는 경우의 수. 아까처럼 그냥 이웃하지 않는 거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특별히 딱 정해져 버렸네.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의 수. 그치? 벌써 지수, 미영 요렇게 우리가 오는 일단 경우의 수부터 알아보자고. 됐니? 일단 지수랑 미영이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지만 미영이 지수 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지수랑 미영이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개 배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됐어? 곱하기 여기는 나머지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몇 명만? 2명만 줄 세울 거야. 그치? 6명이 아니라 4명 중에서.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는 정해졌어. 거기에 나 또 몇 명 남았니 이제? 2명 남았잖아. 이름 모르는 사람 2명이 있어. 자, 이제 요거랑 요거 배열하면 되는 거지. 3개 배열하는 거네. 몇 가지? 3개 뭐라고? 3패. 3개 배열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조건부터 계산하는 게 우리한테는 계산이 좀 편해질 거야. 알겠니? 응. 아까 이웃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웃하는 경우도 이웃하는 애들끼리 먼저 줄 세우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얘네 큰 덩어리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곱해줘도 똑같은 거잖아. 알겠죠? 응. 됐나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냥 괜찮아?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하셔야 돼요, 꼭. 자, 87번은 소설책 2권. 그 다음에 만화책 3권. 자,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책꽂이에 또 일렬로 꽂을 거야. 그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누가 오도록? 소설책이 우리가 오도록 일렬로 꽂는 방법. 수를 물었네. 그치?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한쪽 끝에 소설책이 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소설책, 이쪽은 만화책 올 수도 있고, 그치? 또 이쪽이 만화책, 이쪽이 소설책 올 수도 있겠지? 또는 소설책 둘 다 오도 되는 거네. 됐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서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일단 여기에 소설책이 와야 되니까 경우에서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 됐어요? 곱하기 만화책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요 가운데는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일렬로 막 나열하면 되는 거지. 몇 가지? 3팩. 됐어? 마찬가지 만화 몇 가지? 3가지. 소설책 2가지. 가운데 3팩. 됐나요? 또 요거 이번에 소설책을 나열하고 싶은 거야.
소설책 두 권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그 다음 가운데 3팩. 그치? 여기 나온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더해야지. 왜? 케이스 나눴잖아. 그치? 세 가지 경우. 더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더해보세요. 더해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양끝만 생각한다라면 지금처럼 소설책, 만화책, 만화책, 소설책, 소설책, 소설책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니? 양끝만 본다라면 또 어떤 경우도 있어? 그치? 만화책이 오는 경우도 존재하겠네. 또 말고 다른 거는 없네. 그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도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빼버리면 전부 다 얘네 아니야? 윤수 이해되니? 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이렇게 네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세 가지 구하는 게 편하니? 한 가지 구하는 게 편하니? 봐봐, 이런 경우의 수 구하는 게 편해? 아니면 이걸 하나 구하는 게 편해? 그냥 한 가지 구하는 게 당연히 편할 거 아니야, 그치?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 즉 전체란 얘기는 여기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일렬로 배열했을 때 거기에서 양 끝이 만화책인 경우를 그냥 빼버리자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 만화책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물론 가운데는 똑같이 3팩이겠네. 되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자고? 5개를 일렬로 배라니까 5팩에서 방금 전에 계산했던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즉 만화책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자고 그냥. 돼요? 물론 만약에 그게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더해도 되거든? 근데 지금이야 가지수가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저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더 많아질 때만 이거 쓸래요 하면은 많아질 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서버를 해봐야지 우리가 많아질 때도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가 있어. 알겠죠? 아우 목 아파. 자 얘들아 지금 우리 여태까지 진도 나간 게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 다음 순열 경우일 수 있었잖아. 그 세 가지 단원 중에서 어디가 제일 나아? 왜 눈동자만 굴려? 그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어떤 게 제일 낫냐고. 순열 여기 나? 넌 잘 듣고 여기 열심히 문제 풀었고 와야 돼. 알겠지? 내가 그 앞에는 다시 한번 뭐 설명해 줄 수 있긴 한데, 알겠죠? 오케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잘 해서 확실히 익혀놔야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그거는 조금만 시간 투자해도 금방 익힐 수 있는 거니까. 어려웠던 부분들을 거기 시간 좀 투자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곱셈 공식은 다들 잘 외웠니? 곱셈 공식은 우리 외워야 되는데. 서영아? 네. 다 외웠어요? 네. 정말요? 네. 물어봐도 돼요? 아니에요? 그치? 대답이 나올 줄 알았지? 그치, 다인아? 다인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표정 오늘 읽을 수가 없네. 눈만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빼자고 하는 경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문항의 표현에서는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보통 그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 그럼 적어도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한다는 거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물론 여기 적어도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케이스를 좀 여러 개가 나온다. 우리가 여러 개로 나눠서 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런 생각도 가지고 있자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1191번. 이번에는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4자리 자연수 중 어떤 거?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치? 자, 그러면 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우리가 홀수라고 하는데? 차영아? 그냥 나머지가 1이기만 하면 돼? 10으로 나누든 100으로 나누든 1000으로 나누든? 아, 무슨 소리야. 홀수라고 하는 거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잖아. 짝수 홀수는 결국에 그거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나머지가 없냐. 짝수 홀수는. 그치? 근데 우리가 나누기를 어떻게 다 해볼 거냐고.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 서영아 얘 나눠볼 거야? 아니요. 너 나눠본다며. 안 나는 그거 어떻게 알아 얘는? 뒤에 그래. 항상 하는 얘기가 애들이 짝수 홀수 어떻게 구분하니? 2의 배수요. 아니 2로 나눠봐요. 라고 대답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못해. 요 뒤에 자리만 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모으면 되는데 13579. 그쵸? 그러면 홀수라고 하는 거는 요 1의 자리 숫자에 대한 조건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부터 먼저 생각하자고. 그 홀수니까 여기 누가 와야 돼? 1 또는 3만 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 됐어요? 다음 이제 순서대로 볼 건데 마찬가지 여기는 또 조건이 들어가는 곳이 또 한 자리가 있어. 어디? 4자리 자연수인 거니까. 심지어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맨 앞자리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네. 얘는 뭐가 올 수 없어? 0이 오다. 그치?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3가지지. 그치? 왜? 여기부터 생각했잖아 이미.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숫자 하나 둘 3가지.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썼대. 예를 들어서 숫자 몇 개 남았니? 3개 남았네. 그치?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게 여기부터는 0 들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가 편하다. 됐나요? 근데 보면은 우리 개념 보면은 위에 뭐 NP2, NP3 뭐 기호로 써 있는데 그냥 여기 쓰면 돼. 알겠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웬만하면 기호 잘 안 쓸 거야. 근데 그거를 굳이 개념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 알겠죠? 물론 본인이 그게 쓰기 편하다면 쓰면 되는데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굳이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119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해. 왜냐면 요즘에 사전을 많이 쓰니 안 쓰니? 안 쓰지. 어떻게? 인터넷에 검색하잖아. 그래서 순서대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은근히. 이거 사전식 배열은 약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 옛날 선생님 때 시대의 문제. 책 사전 쓸 때. 그런 눈 쳐다보지 마. 나 나이 그렇게 안 많아. 자,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어 사전은 가장 첫 번째 뭐부터 나와요? A부터. A, B, C, D 순서대로, 즉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단어를 찾을 거란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문자열, 두 번째 오는 문자열, 세 번째 오는 문자열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뭐 몇 번째 오는 건지 찾아봐라 라는 얘기인 거야. 현재 여기서는 A, B, C, D, E 5개의 문자가 있는데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하겠대. 그때 B, E, C, D, A는 몇 번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이 얘기도 선생님이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처음인가요?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건가? 자, 우리 몇 번째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첫 번째 문자열은 뭐야? 당연히 처음에 모았을 때 A, 그 다음 B, 그 다음 C, 다음 D, 그 다음 E. 알파벳 순서도 나열했을 때가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문자열일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B, E, C, D, A까지 여기까지가 몇 개냐라는 문제인 거야. 다시 우리가 몇 번째를 물어본다는 문제는 첫 번째 문자열부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문자열까지 총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우리 개수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자리에 A가 왔대. 자, 이러한 문자열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그치? 4개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됐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A가 아니라 B일 때 알고 싶은 거야. 뭐 그 다음 B는 한꺼번에 다 세면 안 되네. 이런 문자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리부터 또 세밀하게 봐야지. A가 왔을 때, 자, 이러한 문자열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 3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 됐어요? 그럼 그 다음 B는 못 올 거고. 그 다음 C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몇 개? 개수가 3팩. 되나요? C 다음. D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몇 개? 얘도 3팩. 근데 우리 이제 E가 왔을 때 찾고 싶은 거니까 B, E까지 도달했네, 이제. 됐어? 그 다음 다시 이제 세 번째 문자열을 볼 거야. 또 순서대로 A가 왔을 때는 몇 가지? 2팩. 2가지. 그죠? 또 그 다음은 누구야? B는 못 오니까 C가 와야 되는 거지. 우리 C가 오는 거 찾는 거네. 그치? 그럼 다시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A, D 이런 게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 번째야말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겠네. 그럼 여기까지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개수는 24개요, 6개요, 6개요, 6개요. 얘는 2개요, 1개요, 1개요. 됐니? 10개, 30개. 그래서 몇 개? 46개. 몇 번째? 46번째.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몇 개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즉 몇 개? 몇 번째? 12번째. 12번째 문자열은 예를 들어서
12번째 문자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그치? 그럼 몇 번째인지 나왔으면은 얘네는 똑같은 거네. 12개가 되는 문자열이 어떤 건지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거의 보통 몇 개는 안 나오겠구나.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순서로 나눴을 때 12번째인 거는 어떤 거냐? 12개가 되는 그때의 문자열은 뭐냐? 찾아보는 건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아마 조금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어차피 여기가 가장 마지막이니까 뒤에부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그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겠죠?